전신 부종과 국소 부종 완결편입니다. 림프 부종과 사암침법. 여하이 어떻게 림프 부종 환자들에게 사암침을 적용해서 도와줄 것인가? 림프성 부종의 개요, 그것을 먼저 초간단 요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 한 사이트에서 기고문을 빌려왔습니다. 림프 부종에 대한 시각적 가이드.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 림프 부종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유방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는 수시로 림프 부종이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유방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붓기, 일반적으로 림프절이 손상되거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조직의 여분의 체액이 축적됩니다. 종종 암 치료의 부작용이며 이것은 당장 또는 몇 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절제된 쪽으로 붓기도 하고 하지 쪽으로 또 이렇게 붓기도 합니다. 설명을 보면 유방절제술 및 애과림프절 절제술 후 왼쪽 팔의 2차 림프 부종, 오른쪽 다리의 2차 림프 부종 등으로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유방절제술을 받았을 경우에 림프절도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붓는다. 그런데 다리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부을 수가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What happened? 암 환자, 특히 유방암 환자의 경우 림프성 부종이 벌어지는 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림프계는 면역계의 일부입니다. 체액을 이동시켜 노폐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제거하죠. 림프절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을 씻어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체액이 조직으로 되돌아갑니다. 암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림프절이 손상되기도 하므로 때때로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림프 부종은 명확한 이유 없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ymptoms.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림프 부종의 경우 가슴, 머리 및 생식기를 포함하여 신체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만 발생합니다. 붓기가 너무 작아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너무 심해서 신체 부위를 잘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꽉 차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사지, 단단해 보이는 피부, 갑자기 꼭 맞는 장신구와 옷은 림프 부종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감염된 부위의 피부가 아프거나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하지 부종이잖아요. 자, 하지에서 림파틱 시스템이 상행하는데 막혔다. 림프절마다 림프액을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거기서 대식 처리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림프 관로와 함께 림프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암 환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림프 부종에 걸릴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방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 유방암의 경우,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유방암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유방암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나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과체중이거나 류마티스 또는 건선성 관절염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림프 부종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 열대 국가를 여행하는 동안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으로도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전달되는 희귀 장애는 림프계의 노드와 혈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가족력에 의해서도 림프절이 손상되거나 림파틱 시스템의 면역계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 림프성 부종, 결론적으로 대장 정격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요. 왜 대장 정격증인가? 족삼리에 N극면 부착하고 곡지에 N극면 부착합니다. 대장 정격은. 그리고 양곡, 양계에는 S극면. 바늘로 놓는 침에서는 족삼리와 곡지는 보하고 양곡과 양계는 사해 줍니다. 의학적 근거 있습니까? 우리 방송의 취지 중에 하나가 삼침법을 의학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삼침쟁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서의사들도 이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우리 방송의 취지이기도 해요. 림프성 부종, 왜 대장 정격증일까요?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 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경기는, 즉 그 경기는 양명조예요. 양명조, 그렇습니다. 말려주는 기운, 말려준다. 예를 들어서 림프 회수력이다. 삼침의학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양명조 대장금경편 그리고 총론에서 그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책으로 가름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라고 한 이유, 의과학적인 근거, 삼침의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림파틱 시스템은 가족력이 있다 그랬죠. 가족력도 있다. 그런데 삼도인이 요결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내가 소시로부터 은은히 요통이 있고 혹 환절기에는 좌우 수비가 수종과 같았다가 혹 2, 3개월 만에 풀리기도 하고 혹은 사계절 내내 풀리지 않기도 하며 혹은 가을이면 우국하여 흉배가 무증하고 성복이 여포하며 이명이 대작하고 때로는 소연히 잠이 드나 때로는 공포증을 느끼거늘 널리 용하다는 의사들을 만나보니 혹은 내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심화라고도 하여 백구가 이설하고 한 사람도 대장증후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시체 사람들이 잘못 호로라 지칭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십상팔구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나의 세 동생들과 장조카가 모두 이것으로서 그르쳤다. 네, 가족력에 의한 병력이 여기 삼도인 황현학 선생 가게에 불행하게도 그것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세 동생과 장조카가 같은 병으로 죽고 당신마저 이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자각하고 그래, 아무도 이 병의 원인을 모른다 하니 기왕에 죽는 김에 무슨 병인지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이었을지 몰라요. 우리 금강산 스튜디오 바로 앞에 향로봉 자락, 금강산 자락으로 들어가셔서 그곳 지명이 사엄골이에요. 사암골. 거기에 마침 봐두신 한 속이 텅 빈 바위에서 십수년 동안 수도하시고 결국 깨달으시죠. 무엇을? 하고와 모태부적과 투경의 여열 혹은 항핵이 되고 혹은 후열이 되고 혹은 입이 마르고 재채기를 잘하며 혹은 혈액이 아프고 혹은 산기로 되며 혹은 풍질도 되고 혹은 열격도 되며 혹은 안질도 된다. 차등 재증은 품부 부족으로서 어떤 분들은 이 병 자체를 품부 부족으로 말하는 분도 있는데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품부 부족이라는 말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등 재증은 이른바 품부 부족으로서 당신이 타고난 체주가 부족해서 당신의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늦게 깨달아. 가장 한이 되는 것은 만각이다. 경렬이 아니면 여신한 처리를 어찌 알까 보냐. 여기에서 삼두이는 이 대장증후라고 명명하신 이 병으로 당신도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그 병의 정체를 깨닫게 되시죠. 이로부터 150년 후 영국의 토마스 호지킨이라는 의사가 여기 요결에 나온 이 내용, 요약을 하면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그 논문에서 발표된 병증을 호지킨 림프종이다 명명한 거예요. 즉 림프암. 그런데 150년 앞서서 삼도인은 림프암 그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까지 깨닫게 되시죠. 그리고 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수없이 강조드리지만 삼도인 침구 요결 제28장 요통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삼침법의 기조예요. 기조, 대주제가 이것입니다. 림프암 또는 대사성 질환으로서의 면역 질환이 생기면 이렇게 몸이 붓고 이하의 핵을 만져보면 스왈렌 림프노드가 촉지된다. 사타구니를 만져보면, 애과를 만져보면 부은 림프절이 촉지된다. 그럴 땐 대사성 질환이고 이것은 면역계 질환이다. 면역력이 약화되었거나 아니면 자가면역증이거나 암이거나 감염증이거나 등등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도인은 어떠한 요법으로 극복하셨다고요? 대장증후,
이것이 대장의 허이다. 진단 방법으로는 항핵이 되고 후열이 되고 혈액이 아프고, 삼두인께서는 대부분의 림프성 부종은 대장 정격을 쓰면 낫는다. 그것을 여러 임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림프성 부종, 왜 대장 정격증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의과학적인 근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네트워크, 장의 면역계와 신경기 간의 상호작용. 왜 대장 정격증인가? 그 의학적인 근거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absorb, 액체 또는 가스 등을 흡수하다. 특히 여기에서는 액체, 장간막의 액체. 그런데 신경계와 면역계 사이의 상호작용은 내장이 흡수하는 다양한 식이성 액체, 마주치는 광범위한 병원균, 그리고 그것이 품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 말초 동맥에서 빠져나온 혈장 성분들은 세포들을 촉촉이 적시고 또 장간막 사이사이에도 또 액체가 흘러요. 그런데 그것들은 결국 몸을 씻어내기 위한, 자양하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세포들을 자양했지만 그들이 이제 배설한 것, 거기에는 병원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또 탈락된 세포 찌꺼기들 등도 있어요. 그러한 것은 정맥이 회수하는데 입자가 주로 고운 것, 입자가 아주 소밀입자인 것만 흡수하고 굵은 것은 림프가 absorb, 흡수한다. 림파틱 시스템이. 의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암침을 적용하면 누가 괴로워요? 환자가. 어떤 요법을 적용했을 때 의과학적인 근거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장신경계는 장내 환경의 화학적 신호를 장 전체에 전파되는 신경 자극과 중추신경계를 포함한 신체 다른 장기로 변환함으로써 위장관의 동쪽 생태계를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장신경계는 주로 소장과 대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 대장 중심으로 하는 소화관 시스템, gut intestine, gastrointestinal의 약자가 GI예요. 림프성 부종, 장 네트워크, 장의 면역계와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 계속 이어드리고 있어요.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 및 분비되는 주로 위, 소장 및 대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몸의 장신경 시스템이 있다. 위장관은 뚜렷한 단면 구획으로 구성됩니다. 외인성, 교감신경 및 부교감신경 섬유는 장간막을 통해 위장관으로 들어가 장조직의 모든 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근육, 즉 장근육 및 점막하 신경총은 위장관의 전체 길이와 깊이를 자극하는 조밀한 신경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면역세포가 근육 중에 상주하지만 고유층, 특히 파이어판과 즉 회장 부근에 있는 면역 포인트예요. 그리고 림프성 낭포에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 면역세포는 또한 뉴런과 신경계에 매우 가깝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상피는 5가지 세포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잘 봐주세요. 흡수성 장세포, EEC, 잔세포, 즉 배상세포, 그리고 파넷세포 및 M세포가 포함됩니다. 흡수성 장세포.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액체가 교환되는 곳이 장신경계, 장내장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흡수를 담당하는 게 장신경계가 하는 역할이고 그 장신경계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경맥으로 말하면 쇠약명조 대장금경이다. 그러니까 쇠약명조 대장금경과 족태음습 비토경의 상호 기량적 관계로 보면 림프는 족태음습 비토경의 능력으로 경기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확산되고, 그리고 거두는 것. 세포가 먹었으면 그들이 뱉어내는 것은 거두어야죠. 그것이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의과학적으로 증거가 된다. 해부생략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장상피는 숙주와 내강 환경 간의 통신을 매개하는 고유한 IEC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가장 풍부한 네 가지 IEC는 장세포, 배상세포, 파네스세포 및 장내분비세포입니다. 그림. 창자세포는 상피의 주요 흡수세포이며 정점 미세육모 구조로 표면적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여기 intestinal epithelial cells, 이것이 IEC예요. intestinal 장 에피델리알 표면 상피세포, 여기에서도 면역체계가 점막 하층에 있고 상피세포에서 면역이 구현되고 면역반응이 구현되고 또 상피세포를 통해서 액체를 흡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족태음습 피토경, 태음습을 확산시킨다. 그 의학적 근거 역시 삼심의학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근거부터 살펴보면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빌려온 논문, 비장에서 면역체계의 구조 기능. 비장은 체내에서 가장 큰 2차 림프기관이며 이 전체를 1차 림프기관, 개개를 나눌 때 2차 림프기관, 즉 본메로우, 흉선, 그리고 파이어스 패치 등등 다 2차성 림프기관인데 그 중에서 비장은 가장 큰 림프기관이다. 비장은 체내에서 가장 큰 2차 림프기관이며 조혈 및 적혈구 청소에서 역할과 함께 광범위한 체액성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것을 보고 고인들이 족태음습 비토경이라 명명했고 삼두인께서는 삼두인 침구유혈 원서 서문에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즉 습을 확산시키는 것, 면역과 관계된 습을 확산시키는 것, 휴모랄 이뮤니티라는 말에서 휴모랄은 체액을 말해요. 그 체액성 면역의 전체 지휘는 비장이 한다는 것을 삼두인은 아셨어요. 그래서 삼두인 침구 유혈 원서 서문에, 원서 서문은 삼침자유법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습은 비원에 널리 흐르고, 그래서 면역력을 발휘해, 전신 면역력을. 그리고 각각의 세포들은 배설을 하죠. 세포들이 배설한 것은 누구의 소관? 기량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수양명조 대장금경이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둘이 기량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태음습, 양명조. 대장정격, 족삼리 국지의 N극면, 양계 양국은 S극면. 그런데 간정격을 보조요법으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불수의근의 짜주는 힘이 약하면 정맥의 흐름도 약해지고 림프의 정상적인 순행도 약해지니까 보조요법으로 간정격을 쓰는 겁니다. 근육의 영양을 담당하는 장기는 경맥은 족고름풍, 간, 목경 그리고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떤 경우에는 대장정격, 간정격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같이. 이상으로 전신부종, 국소부종, 삼침법, 치료법 시리즈 마치고요. 역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토론한 이 림프성 부종을 비롯해서 신성부종 그리고 심장성 부종 등등의 토론의 단초를 제공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 그 친구가 또 이러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